만약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948년 남한은 이승만 정부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었고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 정권으로 분리되며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전쟁이 발발하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상해 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수백만 명의 생명과 국토 파괴는 없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는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은 무려 4차례나 점령과 수복을 반복했고 평양은 미군에 의해 점령되기도 했죠. 하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한반도의 주요 도시들은 폐허가 되지 않았고 지금의 국토 균형 개발도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산업시설도 온전하게 유지되어 남북 모두 경제 성장 기반을 더 일찍 갖출 수 있었겠죠. 남북한 간 경제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1950년대 초반 사실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 공업화 수준 모두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북한의 산업 기반을 거의 완전히 파괴했고 전후 복구가 거의 중국과 소련의 도움에 의존하면서 내부 경제 자립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북한은 지속적인 공업화와 계획, 경제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미군 주둔도 없었고 냉전의 전진기지로서 엄청난 원조를 받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3.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의 냉전 최전선을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키고 1953년에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죠. 하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중립국적 위치를 유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군사적 중립을 지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4. 일본의 부활은 달라졌을 수도. 6.25 전쟁은 일본 경제에 있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고 군수물자 주문이 폭증하면서 일본 경제는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의 경제 부활은 훨씬 더디게 이루어졌을 수 있고 동북아의 경제 질서 자체가 다르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5. 통일의 가능성은 더 높았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남북한은 무력 충돌이 아닌 체제의 경쟁으로 서로를 압박했을 것이고 19만 8,090년대 동유럽, 소련의 붕괴처럼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와중에 유럽식의 연합체 형태, 예를 들어 한민족연합 같은 구조도 가능했겠죠. 6. 하지만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더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었을 수도 있고 남한 내부에서의 정치적 혼란이나 군사 쿠데타 같은 내부 균열이 더 심했을 수도 있죠. 무력 충돌 대신 정치 이념 충돌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 질문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6.25 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수많은 생명과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우리 세대가 만들어야 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다른 역사 속 가정도 함께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역사가 또 다른 현실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